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시골집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계세요. 괜찮은 집 사고 싶은데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만 보면 정말 괜찮은 집 고를 수 있게끔 모든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원도에 왔습니다. 전국을 다 누비는 거지 이제. 이 좌우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 강원도가 오기는 힘들지만 와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곳, 정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해안가 이런 해변도로도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계곡도로도 괜찮더라고요. 계곡도로, 계곡이 쫙 펼쳐진 곳에 있는 도로를 운전할 때의 기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요. 숨을 정말 깊게 들여 마셔도 되는? 왠지 도시에서는 숨을 깊게 들여 마시면 잠깐 숨을 살살 쉬어야지, 요즘 마스크 끼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데, 여기는 숨을 정말 깊게 들이마셔도 내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바닷가만 다니는 분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쾌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나온 매물을 다 돌아봤어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괜찮은 게 아니라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오랜만이네. 좋다. 여기서부터 물소리가 들리네. 여기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집은 허름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계곡 상태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물소리 들리시나요? 지금은 물량이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최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을 때도, 가물었을 때도 저 물소리가 상당히 시원하게 들립니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 벌집을 좀 자주 짓는 편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를 좀 자주 왔었거든요. 제가 바쁘지 않아서. 그럴 때는 벌집이 자그마한 벌집이 됐을 때 신고를 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왔더니 벌집이 사람 머리통만하게 지금 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벌들이 거의 우글우글합니다. 여기 오자마자 벌집 보고 바로 신고했어요. 그냥 다른 거 떠나서 119부터 눌러서 빨리 좀 와주시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소방관분들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분들 대단하세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높이가 거의 3m 높이에 벌들이 말벌이다 보니까 옆집도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벌레나 벌 이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입을 했던 민박집, 시골에서 민박으로 쓰던 곳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수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시골집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춘 이런 시골집을 사면 괜찮은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집 사고 싶다, 이런 시골에 있는 집, 괜찮은 집 사고 싶은데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만 보면 정말 괜찮은 집 고를 수 있게끔 모든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래 민박집으로, 그러니까 숙박업으로 나와 있는 숙박업 허가를 득한 그런 물건을 사서 이거를 제가 쓰기도 하고, 제가 쓰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또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와서 보시면 이쪽에 원래 좀 창고랑 예전에 그 식당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몇 개월 안 왔더니 지금 풀들이 엄청 자라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동선은 좀 풀을 베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베어진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녹록치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자주 와서 뭐 제초를 하거나 밭을 가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펜션으로 제가 꾸며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 꾸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 제가 낭만폴에서는 자연이 주는 뷰, 그 경관을 봤다고 하면 여기는 달라요. 자연이 주는 계곡, 그리고 이 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보면은 지금 대로변이 껴있는데 그 대로변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쪽을. 자, 이런 곳이 왜 좋냐,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 소로를 통해서 내가 집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눈이 올 때마다 제설 작업을 집주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쪽 대로변은 군에서 다 해줘요. 이 공공기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제설 작업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불악이 설정돼 있고 그 불악 안에 나온 집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 분들은 다른 집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집에서 뭐 하는지 이 어깨너머로 계속 봐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의 집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그게 화제거리가 되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전원 생활을 하고 가끔씩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우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벽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는 바로 옆에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집도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온전히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같다 보니까 경계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좀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원주택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를 가장 우선으로 뒀다고 하면, 저는 오늘도 물론 차를 한 3시간 가까이 운전을 했습니다. 안 막힐 때는 2시간 반이지만 기본 3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막히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집이 있을 때는 이동 시간을 뭐 새벽 시간대나 야간 시간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시간에 주행이 가능해서 주행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없이, 물도 정말 깨끗하거든요. 물도 정말 깨끗하고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곳을 접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전원주택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수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수도가 거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하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지하수 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또 탐지하려고 하면 그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또 몇 천만 원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하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공사비뿐만 아니라 집을 상당히 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지하수가 나오는데 옆집은 지하수를 팠는데 안 나왔다고 해요.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펌프만 설치하면 제가 나중에 여기에 목욕탕을 크게 만들던 자쿠지를 크게 만들던 전혀 부담이 없는데, 이게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집은, 옆집 같은 경우에는 저 계곡물을 받아다가 쓰거든요. 계곡물이 항상 맑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흙탕물일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기에 이렇게 물을 고아서 위에만 떠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퍼서 쓰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또 지하수의 장점은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이 바깥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포인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집을 구입했을 때는 지금 여기 외벽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부부께서 노후에 그냥 이런 자연환경이 괜찮은 곳에 집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박을 몇 개 놓으면서 또 추가 수익을 거두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던 매물입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그냥 시골에서 이런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박하게 지었던 그런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이제 매도인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예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사실 겉이나 또 내부나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되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집을 볼 때 처음부터 좀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만이 외부든 내부든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민박을 위해서 여러 팀, 한 5팀, 6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숙박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한 팀만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는 뭐 방 하나에 뭐 7만 원에서 9만 원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냥 한 채를 정말 괜찮게 이용하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수요자가 훨씬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골집을 보실 때는 건물을 보고서 이 집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산 물건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이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하면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런 계곡 쪽으로 창문을 작게 냈거든요. 그런데 계곡 쪽으로 좀 창문을 더 크게 내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이쪽을 거의 벽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샤시가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샤시를 닫아 놓았을 때는 잠을 좀 평온하게 잘 수 있고, 샤시를 열었을 때는 또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 좀 창문을 지금 크게 뚫어놔서 평지에서도 뷰가 보이지만 2층에서는 계곡을 더 괜찮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층은 계곡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리고 2층은 계곡을 잘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겉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는 바로 뒤에가 밭입니다, 밭. 그래서 이 평수는 전체가 한 300평이 돼요. 300평을 지금 산 건데, 제가 밭에서 여러분들 괜찮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밭으로 가는 것도 정글이네, 정글. 이게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배입니다, 배. 여기 배가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배를 솎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떨어지고 나머지 있는 것만 챙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 하나 안 친 유기농 배인데 엄청 달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거름만 좀 한번 쳐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가니까, 아, 이런 과실수를 좀 심어 놓으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도 잘 열리더라고요. 지금 온난화 되니까 강원도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감자 말고는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배, 사과, 그 다음에 블루베리, 여러 과실수들을 좀 심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원 정리를 다 한 다음에 풀 싹 베고 여기에 과실수를 하나씩 좀 심어가면서 얘네들 커가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맛있을까? 어차피 썩어서 떨어질 건데. 진짜 맛있어. 우리 PD가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진짜 한 입 먹어봐봐. 이게 유기농이니까. 진짜 먹어요? 응, 진짜. 그냥 먹어도 돼요? 어때? 완전 달. 맛있네요. 진짜 달어 이거. 정말 달어. 하나 다시. 이게 내가 지금 안 따먹으면 이게 벌레나 새들이 또 다 쪼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왔을 때 좀 나눠 먹어야지. 너네만 먹니?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제 집에서 자란 제 과일을 먹었을 때 그런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시골도 재활용 같은 걸 놔두면은 다 차가 알아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철망은 뭔가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는 또 동물들이 와서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철망에 놔둬서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가고, 여기 뭐 재활용도 다 가져가서, 저는 원래 이거 다 좀 불태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편리하고, 정화조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시골에 들어오면 그런 혜택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걸어서 한 100m도 안 되는 계곡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돌이 쌓여져 있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가드레일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쪽까지는 사유지구나, 이렇게 가드레일이 쳐져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국유지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국유지까지 개간해서 농사를 짓곤 하는데, 뭐 저희는 저희 거 땅만 해도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50m밖에 안 되는 계곡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바로 그냥 시원함이 확 밀려와요. 계곡물이 차갑잖아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 여기는 약간 냉바람이라고 할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물색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이 엄청 깨끗해요.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고기가 엄청 많아요. 다슬기도 엄청 많습니다. 다슬기를 2~3시간 잡으면 양동이를 꽉 채웁니다. 우리 철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가 많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계곡이 있어도 구경만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영이나 먹거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 그거의 포인트는 강하고 거리가 좀 짧아야 돼요. 저희는 거리가 짧아서 이쪽이 초입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이 거의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고기가 정말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 네, 여기는
그런 포인트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겨울에 왔는데 겨울에 이게 다 얼거든요. 다 어는데 수달이 여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수달이 고기를 계속 나와서 먹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여기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계곡 밭을 보면은 동물들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나 멧돼지들이 밤에 와서 물을 먹고 가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낮에는 물놀이 하고 밤에도 낚시하고 물소리 들으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부럽죠, 여러분? 아, 여러분, 여기는 물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바닥이 지금 모래예요, 모래. 이게 원래 계곡은 다 돌밭이어가지고 다니기가 힘든데 여기는 바로 모래바닥입니다. 바닥도 모래로 되어 있고, 아, 여기 있네요. 봐봐, 동물 발자국. 예, 동물들도 여기서 와서 가족들이 같이 왔나 보네. 여기 와서 이 물을 먹는 겁니다. 저기에는 물이 많아서 좀 깊어 보이지만 딱 사람이 한 이 정도 수영하기 정말 괜찮은 이런 자연 수영장이, 자연 풀장이 있습니다. 오, 다슬기 소녀.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석축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저희 전용 자연 풀장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물건도 가격도 좀 저렴하게 샀어요. 2억 중반대에 제가 매입한 물건입니다. 아, 이 물소리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매도한 소유주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예쁘게 꾸미고 좀 잘 살겠다고 하고 집을 산 다음에도 그분을 모시고 고기도 대접해드리고 언제든지 또 여기 이용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층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2층입니다. 공간은 좁지만 아까 1층에서는 이용할 수 있기가 편하다고 하면 여기는 뷰를 좀 잘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조그만 욕조도 놔볼까 생각했는데 굳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공간은 좀 느낌을 다르게 해서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바라보면서 차 마시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티테이블 있고 차 한잔 마시고 건배. 여러분들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이쪽이 욕실이거든요. 욕실이 2개 있었는데 이게 좀 크게 하나로 확장을 하고 욕실에서 좀 계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쨌든 바깥쪽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샤워를 하면서 바깥에 계곡을 바라보는 거, 그것도 또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어서 여기는 화장실 뷰도 살렸습니다. 방 뷰, 거실 뷰만 아니라 화장실 뷰도 확보한 그런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것보다 나중에 집 안에서 봤을 때 훨씬 예쁜 집, 여러분들 좀 기대되지 않으시는가요? 예, 여기는 한 공사 기간을 3, 4개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저는 제 부동산으로 인테리어를 정말 모던하게도 꾸미고 여러 가지로 꾸미지만 그래도 잘 갖춰진 자연환경만큼 더 나은 건 없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경력이 늘어갈수록 자연환경도 함께 잘 누릴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어떤 입지의 땅을 고르고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이나 가꿔진 정원 그것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보다 주변 환경이 얼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만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샀다고 하면 이렇게 꾸며볼 건데 이렇게 꾸며볼 건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송사무장이 꾸민 모습과 정말 그게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펜션 외에도 나중에 와서도 좀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잘 살리고 자연 풍광을 살리면서 한번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우리 바베큐 파티 한번 할까요? 제가 소통하는 채널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또 모여서 우리 바베큐 파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공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